말한다 조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가장 재미있는 곳이다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돈 얘기하더니 갑자기 재미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뭐 아까 조 팀장이 지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돈은 산소다, 산소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 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시간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눈을 가진 것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좀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진 인재로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재미있는 곳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세요? 졸려요. 자, 아침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에서 근데 저도 20대가 있었지만 다들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노티스라고 그러나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에너지가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뻗어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급하다 보니까 이 세상 전반적으로 이 월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어떤 그 시그널을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지 못합니다.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새소리,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네, 그런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러 가든 학교를 가든 갈 때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청소하시는 청소부들을 유심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분들이 그냥 의뢰 그러겠지. 하지만 어제 단지를 청소했던 그분이 사실 오늘 똑같이 단지를 청소하지만 사실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상황,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물들이 사실은 상당히 다른 것들의 어떤 사소한 부분에 대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간 것이 많은 거죠. 물론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감상에 빠져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재미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안 가진 사람이냐가 여러분들을 상당히 크게 차별화시켜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책에 대한 서평 중에서 어떤 분들, 사실 저는 제 자부하지만 제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취업을 했어요. 예, 절반 이상은 취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막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고 막 메일을 보내고 해요. 근데 제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거는 기술적인 면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소개서 같다. 자기소개서란다. 자기개발서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뽑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자기가 개발된 사람들을 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뽑으려고 앞에 있는 분들은 실제 지금 현재 이 리얼 월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자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 구성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온 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면접을 3,000명을 봤지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본인이 열심히 막 자기가 잘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왔다가 나가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상당히 급조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 코너를 진행하는 것들도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런 항목들을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상당히 뭐가 되어 있냐면 움츠러져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방금 우리 조 팀장하고 뭐 틱톡에서도 찍었지만 우리 취준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사회에서의 암울한 부분들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렇죠? 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원망스러운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또 테이킹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드러난다는 거죠. 네. 100%.
보면 척 안다는 거죠. 면접관님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암울한데 암울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되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의식은 제가 높게 사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으나 이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는 곳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차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 팀장처럼 뭐 예를 들어 아까 롯데를 욕했지만 하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테마파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본인이 방송으로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본인이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조 팀장을 이제 상당히 높은 인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딱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책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그래요. 뭐 사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재미있는 곳이다 라는 제목에서 어떤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첫째는 여러분들한테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찾으면은 찾기 되게 쉬울 뿐만 아니라 빌리기 되게 쉬울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안 빌려서 아무도 안 빌리기 때문에 아마 새 책으로 돼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줄 하나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줄 하나 서 있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로직이나 사고의 로직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왜 내가 이럴 때 이런 반응을 낼까? 나는 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감정을 가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봤을 때 왜 놀래, 왜 분노를 느끼고 또 어떨 때는 왜 기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인과관계를 뽀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지 않나요? 17세기에 그 옛날 300년 전 사람이 300년 전의 사람이 그냥 우리가 의례 생각했던 거 그냥 뭐 기쁜 거 보면 기쁘고 뭐 슬픈 거 보면 슬픈 건데 그걸 왜 정리를 할 누구도 그런 생각 발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정리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국부론. 아담 스미스는 원래 국부론으로 더 유명하죠.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국부론이면 거의 뭐죠? 경제학의 아버지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제학의 원로, 경제학의 태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경제학의 그 대부가 그 경제학을 쓰기 위해서 자기는 도덕감정론을 먼저 썼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또 스스로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뭐냐면 경제도 결국은 뭐다?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결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의 대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회사를 취업할 그 경제의 어떤 가장 그 주체가 되는 기업에 들어가겠다는 분들이 그런 감정의 인과관계를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들이 더 우선순위에 올라가고 더 위에 서지 않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되게 급조된 인재가 아니라 준비된 인재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재미있는 곳이냐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 아담 스미스가 쓴 도덕감정론에서 상세하게 써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세상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즐거운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왜 인간인지 우리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것을 서술했다. 근데 책 굵기가 이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에 첫 장에서 한 10%만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넘어가요. 마치 정보본부장이 본부장이 말한다처럼. 그래서 뻔한 얘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뻔한 얘기를 계속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뻔하지 않은 얘기들은요 여러분들 상식적이지 않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뻔한 얘기에 상당히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상식적으로 우수해 보이는 인재로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의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뭐냐면 바로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프린키피아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중력의 여러분들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세 가지 법칙, 뭐 관성의 법칙,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반작용. 가속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헷갈리는데 그거 밝혀낸 사람이 바로 뉴턴이지 않습니까? 만유 인력, 사고가 떨어진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뉴턴의 프린키피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문에 뭐라고 썼죠?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서문에 자기는 바다를 바라보며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책을 씁니다. 라는 어떤 그런 멋있는 서문. 어떻게 보면 프린키피아가 주는 어떤 뭐 관성의 법칙이나 만유인력의 법칙도 정말 훌륭하지만 그 책을 쓰는 그 서문에 이게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책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썼는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자기가 나이가 많았었겠죠. 당연히 40, 50대 썼을 텐데 본인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책을 쓴다.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이 책을 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연 법칙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한 게 바로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하지만 그런 뉴턴의 프린키피아도 결국 뭐에 근거했냐면 인간의 감정에 근거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서술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물리학 시험 이런 것들을 정말 재미는 없었겠지만 제가 이제 그 책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요약본을 읽더라도 이런 17세기에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딱딱한 수학 공식이라든지 경제학 또는 이런 물리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세상은 아름답다. 내가 세상에 호기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막 이러잖아요. 막 사람들 다 믿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무서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절대 믿지 마. 사람은 나쁜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아담 스미스는 아니야. 인간은 참 훌륭해. 인간의 감정은 이렇게까지 아름다워. 왜 인간의 분노를 하고 인간이 왜 공명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제학이라든지 물리학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 첨단 IT 그룹에 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벌써 17세기에 있는 그 석학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논문들을 써 나가기 전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냉정한 물리학 공식, 그 냉정한 경제학 공식들 이전에 그들은 이미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가짐을 꼭 가지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재미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그냥 이름 모를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되게 아름답다.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가장 쓸모없는 인재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본부장이 말한다를 마치겠습니다.